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웅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남 평가원 이 내용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세월호 침몰 참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번 참사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비상식적 대처, 또 정부의 무능과 무지,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더해진 대형 참사입니다. 우리 언론은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 후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재난보도 준칙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며 또 지난 23일에도 세월호 참사보도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는 일부 언론의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 전달과 또 부적절한 취재 형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사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각 CNN은 수온에 따른 생존 가능성, 또 48시간 후에 수온 변화 등을 전했습니다. 재난 보도는 이미 발생한 피해 상황보다 앞으로 전개될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여야 합니다. 인명 구조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근접 촬영을 자제하고 또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역시 격앙된 흥분한 어조보다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현재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YTN은 16일 그 오전이었죠. 전원 구조 보도를 하는 속보를 보냈습니다. 부적절한 오보를 양산했고 탑승자 수, 또 사망자 이름, 또 선체 내부 진입에 대한 성공과 실패 등의 보도가 번복되면서 시청자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난보도는 속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보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YTN은 지난 19일 저녁 실종자와 구조자 명단 보도 금지와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취재 자제, 또 자극적인 영상 취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었지만 재난보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음 깊이 울고 있고 또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참사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의 공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웅래 기자 현장까지 가서 취재도 하셨는데요. 이정남 평가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재난보도는 무엇보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YTN은 그 어느 매체보다 재난보도에 있어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송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 과정에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고 직후 구조 현황과 관련해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의 출처는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취재원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오보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YTN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어느 매체보다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정치부와 경제부, 문화부, 스포츠부 등 각 부서 기자들이 총동원돼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즉각적인 특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모든 기자들은 총력을 기울여 쏟아지는 제보 등을 토대로 사고 현황을 취재했고 취재가 이뤄지는 대로 생방송을 통해 즉각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 될수록 제보는 더 쌓여갔고 이 가운데 옥석을 가려서 취재의 열중에 사고 원인,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가 출항 직전 해운조합 측의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을 허위 보고했다는 내용이나 컨테이너 고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침몰이 급선회 과정에서 이뤄졌고 배가 방향을 틀 때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 게 중요한 침몰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에 실린 구명정에 대한 안전검사가 서류 검사로만 진행되는 등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 역시 한국 선급을 압수수색하며 세월호의 안전검사 소홀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과 맞물려 이번 사고에 대한 선사 측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의 항적을 추적해 급선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구조자 수 집계에서 혼선을 빚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도하는 등 YTN은 연일 속보 전달과 원인 분석 등에 주력했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단독 취재 경쟁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 이 뉴스만을 바라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공적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는 YTN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신속성과 정확성을 다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망자 집계 과정에서 다른 언론사보다 다소 늦는 경우도 있었지만 YTN은 조금 늦더라도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답답해하는 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신뢰감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네, 이정남 평가원. 김문혜 기자 이야기 속에 당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는 그 정부의 우왕좌왕 대처가 사망 실종자 가족에게 상처와 분노는 물론 국민 모두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이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절규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며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 때마다 국가재난관리 매뉴얼을 보완해 현재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매뉴얼은 서류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정부 대책기구가 신속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지휘와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입니다. 지난 17일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발족시킨 뒤에도 창구 일원화와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는커녕 혼란을 더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22일에는 정부가 집계한 탑승자 명단 476명에 없던 외국인 희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탑승자 수는 무려 7번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관계자는 그 탑승자 수가 언제나 변동될 수 있다는 황당한 답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 수습 후에는 정부의 재난 대비 대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YTN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문래 기자 취재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허술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사고 초기 구조 당국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보도해드린 대로 첫 사고 신고는 16일 오전 8시 52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자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119에 전화를 했고 119는 곧바로 해경과 3자 통화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와 빠른 대응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해경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신고한 학생에게 배의 위치, 그러니까 배가 위치한 곳의 위도와 경도를 물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GPS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위도와 경도를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학생에게 물어본 겁니다. 결국 해경의 침몰 사고 접수가 된 시각은 8시 58분입니다. 이미 6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해경의 어이없는 대응으로 천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이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당국은 바다에 뛰어들거나 갑판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는 탑승객을 구한 것 말고는 구조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 초기 잠수부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됐거나 보다 많은 구조 인력이 동원됐더라면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후 승객들은 구조할 의무가 있는 선원들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선박직 직원은 모두 15명입니다. 배의 구조를 가장 잘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조타실과 기관실에 나뉘어 모입니다. 그러고는 해경의 구조선이 도착하자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승객들을 구하기는커녕 구명정을 바다에 떨어뜨리는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이후 선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이 적나라하게 보도해드린 대로 선장은 가장 먼저 팽목항에 도착해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고 해역은 맹골수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두 번째로 빠른 곳입니다. 사고 당시 이곳을 운항한 항해사는 견습 중인 3등 항해사였습니다. 운항 경력이 1년도 채 안 된 견습 항해사가 조류가 빠르기로 소문난 곳을 운항했고 결국 대형 참사가 빚어진 겁니다.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2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방재천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격상됐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커녕 엇박자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툭하면 구조자와 희생자 수 집계에서 착오를 빚었고 공무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희생자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게다가 안행부 장관마저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경찰 간부 후보 졸업식에 참석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YTN은 정부의 허술한 위기 대응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보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뉴스 진단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When you're laughing,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But when you're crying, you bring on the rain, so stop your sighing. Be happy again, keep on smiling, 'cause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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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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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ba, ba ba da ba.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인사말을 꺼내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라는 말처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받은 충격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서 계속되는 사고 관련 보도가 보기 힘들어서 한동안 텔레비전을 꺼놓고 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도 믿고 싶지 않은 이 사건이 없던 일이 되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열심히 보도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이 엄청난 사고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잘 이행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아프지만 맞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이TN에서
방송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YTN의 진도 여객선 뉴스 특보는 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 방송국보다 가장 먼저 이 사고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써 방송의 신속 보도라는 측면에서 발빠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이 방송은 DMB 방송이라는 특성상 이동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방송은 신속했던 첫 보도 이후에도 계속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급파되어 현장과 스튜디오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사고를 당한 학부모들이나 구조대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탈출한 선장의 2차 조사나 구조대원의 실종과 구조 뉴스, 그리고 배의 선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YTN 방송은 타 방송국에 비해서 한 박자 빠르게 전파를 탔습니다. 이런 참담한 사고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승무원을 재조명해 주었고,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배에 남아 아이들을 구해내려 했던 선생님, 본인은 돌보지 않고 탈출을 도왔던 이름 모를 어른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한 채 어선을 끌고 달려온 어민들의 뉴스를 전달해 줌으로써 사람들 마음에 기감이 되었고, 그들을 추모할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 희망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선박사고 일지를 되짚어 봄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알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이나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방송해 줌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었습니다. 보도가 과연 정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안이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던 현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에서 신속함 못지않게 중요한 정확도라는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고 초기 학생 전원 구출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그것과는 다른 결과는 학부모나 방송을 보는 시청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두 구조됐다고 한숨 돌렸던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두 번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정확하지 않은 보도는 또 있었습니다. 선체 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생존자를 위한 공기 주입도 주입을 했다 해서 시도할 예정이다로 뒤바뀌었고, 구조요원들이 선체에 진입을 했다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는 진입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고 오후에 진입을 할 것이다로 다시 말이 달라져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 특보를 보는 시청자들은 모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하던 일을 되풀이해야 했고, 급기야 나중에는 방송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탑승자나 구조자 수의 문제는 잘못 집계된 대응본부의 문제였다고 10분 이해하더라도 그 외 다른 뉴스의 오보는 사람들을 더욱 힘 빠지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신속한 뉴스도 좋지만 확인된 정확한 뉴스의 보도도 정말 중요한 뉴스의 요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16일 오전
단원고에 가서 무리하게 취재를 하려고 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었고 이에 황급히 취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엔 학부모 대표가 무리하게 생존자들을 인터뷰하지 말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새로운, 빠른, 그리고 타 방송과 다른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무리한 취재와 인터뷰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도, 그 방송을 보는 것도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취재당하는 사람이 괴로운 방송은 시청자들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뉴스나 뉴스 특보를 보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진행자와 문제를 분석한다던가 상황을 예측한다던가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에어포켓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위치를 예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구조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급박함과 절박함을 생각해 볼 때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현실의 사건과는 멀게 느껴지고 탁상 공론으로 비춰지면서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좌담이나 인터뷰 형식의 진행은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서 분석하고 토론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이 워낙 커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의심, 추측성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갇힌 배 안에서 보냈다는 구조 요청 메시지부터 야간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잠수부의 수색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의 출처와 근거를 알아내고 취재를 통해서 확실한 사실 확인을 해주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히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주고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YTN이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무사생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지난주 모든 방송사들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소식을 연일 특보로 전했는데요. 전달 과정에서 부정확한 보도, 일부 선정적인 보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은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고 신중한 보도를 했지만 일부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1일 YTN에서는 수중 탐색을 위해서 조류에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중 무인 탐사기 2대를 세월호 선내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보도에서는 무인 탐색기는 조류 때문에 효용성이 낮다고 말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수 전문가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수중 구조 작업을 위해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가이드라인을 5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앵커는 6개라고 잘못 전하기도 했습니다. YTN에서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 현장을 뉴스 시간마다 생중계했는데요. 앵커들이 현장에서 방송할 때 배가 몹시 흔들리거나 비오는 진도 팽목항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줘서 시청자들은 현재 기상 상태와 현장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내려간 앵커가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실종자 시신 수습 등 현장 상황을 신중하게 보도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로 보입니다. 극도의 피로로 고통받는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실종자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한 것도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신속보다는 정확한 보도,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보도로 YTN이 더욱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와 관련해 뉴스 속보 자막이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요. 자막이 다른 그래픽에 가려져 시청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다른 그래픽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은 화면 구성과 배치, 자막의 크기, 길이 등과 관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유의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삼가 세월호 참사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우리 국민 모두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발표 내용이 오락가락하면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불신이 쌓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슬픔이 깊어지고 침통한 나머지 집단 무기력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주도 면밀히 획일성을 갖추지 못한 재난대책본부의 미숙함도 있었지만 사건을 보도하는 각 언론사들의 부적절한 보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나친 속보 경쟁과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성 보도가 언론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부 지상파 방송과 종편 채널에서 허위 보도와 인권 침해, 과잉 취재의 얼룩진 보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 잠수부를 사칭한 인터뷰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충격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급박한 죽음의 문턱에서 막 구조된 어린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 소식을 물어보는 취재보도로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구조작업이 채 시작되지 않은 침통함과 절박한 상태에서 실종자 가족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자 보험금부터 계산해서 발표하는 보도로 비판도 받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어린이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사고 현장의 욕설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며 기자와 출연자들이 웃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의견 진술 청취 결과 제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방송심의 규정에는 재난방송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강조하여 불필요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 공개 그리고 초상권,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서 피해자 인터뷰나 현장 중계방송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경우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서적 장애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기자들은 사건을 신속히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을 무시한 신속함은 결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최고 가치는 신뢰입니다. 재난보도의 준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나돕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괴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참사 사건을 악용한 서미신 사기꾼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덕한 행위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 능력의 실종에 있습니다. 지난번 원전 비리 사건 이후 통치자의 비리 척결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민 안정을 국정 목표로 삼은 국정 철학이 이른바 마피아 조직에 차단되고 철저히 무시된 결과입니다.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부정과 비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해야 하는 것은 언론이 지닌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바로잡는 국가 개조론이 뜨겁게 떠오릅니다. 비리유착의 관료 구조를 뿌리채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선장과 선언은 이 시대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저들에게 당당히 돌을 던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나부터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됩니다. 너 잘못에 또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공범자임을 자책하고 뼈아픈 성찰을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촛불 기도 마음으로 차분히 진실을 기다릴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의 의견 콘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